미디어 뉴스 허지수 기자 복잡해서 봐도 이해 안 돼. 나는 그냥 투표만 하려고 10일에 있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친구가 선거제도의 복잡함에 대해 말했다. 사실 필자도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이해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현재 한국은 후보자에 투표하는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와 정당에 투표하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합쳐진 혼합형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비례대표의 석수 계산법의 경우 준연동형으로 나눠 계산해야 하기에 국민들에게는 어려운 계산 방식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제20대 총선 때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총 300석을 253석의 지역구의 석과 47석의 비례대표의 석으로 나누고 비례대표의 석수에서 정당별 득표율을 계산해 나누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사용한 선거제도였다. 이러한 선거제도로 인해 득표수가 많더라도 그만큼의 의석수를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군수정당의 기회는 사라지고 거대 양당이 의석수를 독식하기에 유리한 구조였기 때문이다. 이에 2019년 선거제도 개혁에서 독일처럼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안타깝게도 연동 비율이 100%인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는 실시되지 않았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연동형 캡까지 도입되어 비례의석 47석 중 30석에만 연동 적용을 반영하게 되었다. 독일의 경우 총의 원정수 중 반은 지역구의 석 나머지 반은 비례대표의 석으로 정확하게 나눈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같은 혼합형 선거제도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지역구의 석수 비율이 비례대표의 석수 비율보다 몇 배 더 높고 비례대표의 석수 계산법에는 연동형 캡이 포함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점에서 독일처럼 진정한 의미의 혼합형 선거제도라고 말할 수 없는 노릇이다. 2019년 선거제도 개혁에서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다당제 정치체제 마련이다. 군수정당의 의석수 차지 가능성을 확대하여 거대 양당의 독식 구조가 아닌 제3당의 출현을 이끌므로 다당제를 만들자는 의견이다. 그러나 2019년 선거개혁의 결과에서는 그 성과를 찾아볼 수 없었다. 선거제도 개혁 이후 첫 총선이었던 2020년 비례대표의 석을 노린 거대 양당이 각각의 위성정당을 창당하므로 군수정당이 실질적으로 가져가게 된 비례대표의 석수는 거대 양당에 비해 현저히 낮은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 오히려 양당제를 강화하고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 비례성을 악화한 셈이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최근 지역구의 석이 1석 늘고 비례대표의 석이 1석 줄었다. 다만 연동형 캡을 통해 17석을 병립형으로 계산하고 30석만 준연동형에 포함했던 21대 총선과는 달리 이번 총선에서는 연동형 캡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다. 물론 연동형 캡을 해제한다고 거대 양당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수에 큰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하진 않는다. 이번 선거에도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은 여전히 존재한다. 본래의 취지가 사라진 선거제도에서 거대 양당이 너도 나도 위성정당을 만들어 자리다툼을 벌이게 된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는 무엇이 되는 걸까? 지금의 선거제도로 이어가기에는 여전히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 비례대표의 석수를 목표로 창당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문제는 법적으로 규제될 필요가 있고 23대 총선 전까지 이와 관련된 선거제도가 개정되지 않는 이상 정치의 양극화는 극심해질 것으로 본다. 대의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시민이 투표로 자신의 의견을 대표할 대의 자를 세워 정치하는 것이 아닌가?
대자로서의 정치를 하기보다는 단순한 권력 다툼의 석다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은 거대 양당에게 권력이 몰두하였기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한다. 두 곳으로 몰린 권력의 배분을 위해 공정하게 선거제도를 개정하고 하루빨리 제3당을 출현시켜 합의 정치의 형태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숙제이다.